미국에서 발전한 미용 성형은 몸매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이는 전후에 미국에서 아름다움의 또 다른 기준으로 이것이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과연 뭘까요? 얼굴로 가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생각해 보면은 점점 갈수록 어떻게 예뻐지나 보다 어떻게 하면 더 젊어 보일까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젊음이 아, 주름 없애나 보다. 맞습니다. 바로 젊음입니다. 노화 방지구나. 이런 변화 속에서 여성들은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젊음을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주목받는 성형은 뭐였을까요? 주름 팽창. 팽창. 네, 맞습니다. 바로 안면의 피부와 주름을 당기는 안면 거상술입니다. 땡기는 거. 네네. 사실 안면 거상술은 미국에서 그 전부터 시행되어 왔어요. 뭐야? 네, 이 사진은 관자놀이와 귀를 둘러싼 안면 거상술의 절개 부위를 나타낸 겁니다. 아, 저러고 땡겨서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목의 주름까지 이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절개 부위가 넓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절개하고 당길 때 주의할 점이 있었어요. 얼굴을 예상하는 모습보다 약간 더 강하게 당기세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쪽을 똑같이 만드세요. 절대로 그 차이를 더 두드러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맞는 말인데요? 강하게 당겼다는 게 이게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의사는 국소 마취를 한 후에 피부를 절개하고 고정 봉합사를 사용해서 피부를 당겼어요. 아이, 참. 그러니까 한쪽만 더 당겨질 경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의 대칭이 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노화를 고민하는 중년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한 외과 의사는 주름살을 제거하는 수술을 재봉사들이 늘어진 천을 다시 꼭 맞게 잡아당겨서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아, 근데 네. 맞죠. 뭐 꺼내는 거를? 가죽이니까. 그래서 안면 거상술을 여성들에게 친숙한 재봉틀에 비유를 해서 이성형이 노화를 해결하는 쉬운 해결책이라고 이제 은연중에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면 거상술은 꾸준히 시행이 됐고, 그러면서 수술 기술과 결과는 나날이 발전하게 됩니다. 와. 이 사진은 미국의 코미디언 필리스 딜러라는 분인데요. 수술 후 사진 아닌데? 그냥 어렸을 때 사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에는 좀 약간 무서운 느낌도 좀 있는데 너무 착하게 선량해 보이는. 그렇죠. 필리스의 경우는 1971년에 안면 거상술과 코 수술을 한 다음에 굉장히 만족을 해서 진짜. 죽으면 신도 자신을 못 알아볼 거다, 뭐 이런 농담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혹시 그 웃음에 미소가 좀 진실돼 맞아요. 보여요. 그런데 노화를 극복하기 위한 더 쉬운 방법도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볼륨감과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안겨주는 필러였습니다. 필러는 노화로 인해서 패이거나 꺼진 부위에 체내 성분과 유사한 물질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주사 시술용 물질입니다. 그래서 필러는 피부가 처진 볼이나 이마, 미간, 팔자주름에 시술하거나 코를 높이기 위해 혹은 입술을 도톰하게 보이기 위해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필러는 위험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물질이라고 불린 파라핀 때문이었습니다. 파라핀? 네. 방부제 아니야 저거? 양초에 쓰이는 거 아니에요? 네. 양초에 쓰인다고요? 파라핀은 석유에서 얻을 수 있는 밀랍 형태의 고체인데, 말씀하신 대로 양초나 크레용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선생님, 그럼 아무리 젊음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석유에서 만든 물질을 왜 피부에 넣는 거예요? 파라핀은 녹여서 주사기로 주입하기가 좋고 굳혀서 형태를 잡아주기도 용이했거든요. 웃는구나, 맞아. 그래서 의사들은 파라핀을 이용해서 얼굴 주름을 펼 뿐만 아니라 뭐 코를 높이거나 아니면 가슴과 엉덩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여성은 코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수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요. 하지만 의사들은 여성의 코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성형수술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성분은 과연 성형수술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이분 포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광고를 보고 어떤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는 이분의 코에 기적의 물질, 파라핀을 주입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걸 것 같아. 네, 그럼 이 파라핀을 넣은 아까 그 여성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 어떡해 진짜. 어떡해. 네. 아, 어떡해 진짜. 어떡해. 네. 결국 이 여성은 코에 끔찍한 부작용을 앓게 됐습니다. 아, 어떡하냐. 파라핀은 몸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던 것입니다. 아하. 어떡해. 그러니까 원래 파라핀 자체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성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몸속 조직은 파라핀을 배출하려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염증뿐만 아니라 표면에 단단한 종양이나 파라핀 종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부 변색, 농양, 궤양, 심하면 피부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결희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라핀을 결국 제거를 해야 되죠. 파라핀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 조직 안에 주사로 이제 놓게 되면 싹 스며들어요. 그래서 파라핀을 완전히 제거하기도 힘들고 파라핀만 제거하기도 힘듭니다. 항상 정상 조직도 일부 같이 제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뻐지고 싶어서 한 수술인데 사실 큰 흉을 남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유. 안 참았는데. 그리고 노화를 보완하기 위한 시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술 중 하나가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보톡스. 보톡스 맞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한 부위에 주입하면 근육을 퇴축시키거나 이완시켜서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주름이 잘 지는 눈가나 이마, 미간 등에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일시적이야. 네, 또 보톡스는 큰 부피의 근육 크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각턱이나 승모근에 시술하기도 합니다. 승모근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보톡스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아, 예전 맞아요. 맹독 편에서 배우신 적이 있다고 아. 들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독이죠, 저건. 네, 19세기 독일에서 상한 소시지 때문에 수십 명이 집단 사망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졌죠. 그리고 이후 상한 소시지의 보툴리눔 독소에는 운동신경과 자율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성질이 있다고 이제 밝혀지게 됐고요. 이후에 1973년 이 독소가 부작용 없이 특정 근육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89년에는 이 독소로 눈꺼풀의 경련 증세를 치료하게 됐는데 그러던 도중에 눈가 주름이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그 결과 보툴리눔 독소는 미용 성형의 대체 물질로서 인정받으면서 2002년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로부터 주름을 펴는 용도인 보톡스로 상용화되게 된 것입니다. 보톡스는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매출만 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후에 보톡스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판매되면서 2023년 기준으로 약 64억 달러, 한화로는 무려 9조 원이 넘는 시장을 10조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서진 씨가 이 보톡스 부작용을 앓은 적이 있어요? 저 진짜 그 부작용 때문에 한동안 엄청 고생을 했었어요. 왜? 어디 맞았는데? 입꼬리 근육을 죽일까 해서 맞았거든요. 그게 잘못 맞으니까 좀 퍼져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 한동안 여기가 다 마비가 와가지고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 저게 다 성형 부작용이다 막 이런 악플이 더 쏟아져가지고 부자연스럽다. 네 그래서 더 속상했었죠. 되게 속상했겠네요. 이렇게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성형수술은 이후 한나라에 전해지며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죠. 바로 맞추시네요. 뭐야? 네,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 시기에 마릴린 먼로처럼 이 시기를 대표하는 그런 미인상이 있었나요? 누구지? 있었나? 당시에 서구형 미인으로 불리던 대표적인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되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머, 황신혜. 황신혜 선배님. 네, 황신혜. 와 진짜 서구형이다. 와. 서구형 미인이자 컴퓨터로 설계된 듯이 완벽해서 컴퓨터 미인이라고도 불린 황신혜입니다. 와, 진짜 미인이시긴 하다. 맞아. 와, 너무 아름다우시다. 이런 서구형 외모는 TV의 보급과 미디어의 발달로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와.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성형은 연예인처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됐죠. 하지만 이런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지?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진 것입니다. 외환 위기랑 성형 수술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이유는 취업 경쟁이 심해지면서 외모가 생존 전략이자 성공 요소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IMF 시대 성형 외과의 풍속도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 같은 데도 이렇게 쌍꺼풀도 이렇게 약간 진하게 그렇게 하면 허리 좀 길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종아리 쪽 이렇게 날씬하게 하는. 젊은 여성들이 이처럼 멋진 외모를 추구하는 것은 극도의 취업난 속에서 면접 등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을 갖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사치라고 여겨졌던 성형이 이제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투자로 여겨지는 시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외모는 능력이라는 가치관과 함께 성형은 더욱 대중에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한국의 성형수술 트렌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이 달랐던 거죠. 어떻게 되지? 예를 들면 60년대에서 80년대에는 크고 또렷한 서구형 눈과 아웃라인이 선호됐다면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는 조금 더 화려한 눈이 인기를 끌면서 인아웃라인과 매몰법 등의 수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2010년도부터는 자연스러운 수술이 부각되면서 성형외과에서도 정형화된 어떤 미의 기준이 아니라 개별 맞춤형 디자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 성형만 해도 쌍꺼풀뿐만 아니라 앞트임, 뒤트임, 눈매 교정 등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졌고요. 코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코폭을 줄인다든지 이런 수술들도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애교살 아니면 이마 같이 얼굴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나노 단위로 쪼개서 이제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성형 수술의 결과가 늘 바라던 대로 아름다움만을 가져오지는 않았죠. 성형 수술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더욱 다양한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부작용이 문제죠. 코 성형은 자칫하면 코 피부를 뚫고 보형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와, 뭐가 저렇게 살을 뚫고 튀어나왔다고? 피부가 약한데 너무 무리하게 실리콘을 넣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100%의 확률로 염증이 발생하는데 방치해두면 이제 구축이 일어나서 코 모양이 부러지게 되거나 괴사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떡해. 그러면 이제 재수술 정도가 아니라 재건 성형 수술을 해야 되겠죠. 재건도 잘 안 돼. 아니, 난 저렇게 빨대 같은 걸 넣는 줄 몰랐어요, 저렇게. 이게 실리콘 보형물인 것 같아요. 저기 저런 거 넣는 거예요, 원래? 네. 실리콘으로 수술하죠. 지금도 저런 거 넣어요? 그럼요. 네, 또 도톰한 입술을 갖기 위해서 필러를 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자칫 입술이 풍선처럼 과하게 부풀어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 아우 벌에 쏘인 것 같은. 염증 때문에 부은 거죠? 몸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경우에는 몸의 면역세포가 필러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부종 증상입니다. 아, 좀 무섭긴 하다. 그리고 양악수술은 달라지는 만큼 부작용의 여파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출혈이나 부종 등으로 기도가 막혀서 뭐 질식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호흡곤란이 와? 그러다 보니까 뭐 예뻐지려다가 오히려 뭐 긴 인중, 턱살 늘어짐 뭐 이런 부작용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감각 이상일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우리 얼굴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우리 안면 근육하고 피부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안면골을 자르다 보니까 수술하는 단계에서 이제 연조직을 우리가 당기면서 수술하다 보니까 사실 신경은 이렇게 당기는 것만으로도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손상들은 수술의 잠시 동안의 감각 저하,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감각 손상이 더 심해지면은 감각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많이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뭘 먹다가 이렇게 묻었는데도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 이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게 또 그걸로 시작된 게 성형 수술이지만 또 지금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되게 변질된 것도 있고 좋아진 것도 있고 되게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아름이라는 말이 원래 나, 자기 자신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은 곧 나다운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아름다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정한 나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